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함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영국 해군이 보유했던 가장 최신의 전함이었던 HMS 프린스 오브 웨일즈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1937년 1월 1일에 착공에 들어가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2년째 접어들던 1941년 3월 31일에 완공되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영국 해군이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취역시킨 킹 조지 5세급 전함 5척 중 두 번째 함입니다. 참고로 조지 5세는 1910년부터 1936년까지 영국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1940년에 취역하고 왕의 이름을 받은 킹 조지 5세가 이 클래스의 1번함인데 2번함의 이름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호칭은 전통적으로 현재 왕이나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이 사람입니다. 킹 조지 5세급 전함들은 군축 조약의 영향을 크게 받고 태어난 함들입니다. 1922년에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은 각국 함들의 숫자, 배수량, 무장 등을 제한했고 이것이 1930년에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통해 연장되었는데 이 해군 군축 조약은 193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조약 참여국들 간의 긴장이 심화되었고 영국은 킹 조지 5세급 전함 설계를 하면서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그동안 각국의 해군 군비를 제한했던 군축 조약이 효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일본과 이탈리아가 군축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의 이런 두려움이 현실화되었는데 특히 영국은 1차 대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전함을 건조하지 못했고 1930년대 중반에 와서도 영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의 전함은 최고 속도가 23노트밖에 안 되는 느린 넬슨급 전함 2척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에 맞서 새로운 전함을 절실히 필요로 한 영국은 1937년 1월 1일 킹 조지 5세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킹 조지 5세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각각 1939년 2월과 5월에 진수식을 가집니다. 비록 군축 조약이 곧 효력을 잃을 것이 명백했지만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군축 조약의 제한사항을 지키면서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였고 착공에 들어갈 때 설계를 다시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진수 약 4개월 후인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함의 이름을 킹 조지 5세라고 읽었는데 가운데 킹을 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보통 킹 조지 5세라고 표기합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1940년 8월에도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영국 버킨헤드의 캐멀레어드 조선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8월 초 어느 날에 이 조선소가 독일 폭격기에 공습을 받았습니다. 폭탄은 함에 명중하지 않고 도크와 함 사이에 해수가 차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이 여파로 함체에 약 9m 길이로 손상이 가고 해수가 다량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수로 인해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좌연으로 약 10도 기울어졌습니다. 함에 아직 물을 퍼내는 펌프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는데 해군이 지역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함대에서 물을 퍼내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했고 이 공격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완공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7월 초부터 영국 본토 항공전이 벌어지고 있던 때여서 영국 전체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고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영국 해군은 방수 격벽 등 여러 테스트를 생략하게 됩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약 5개월 후인 1941년 1월 19일에 취역하게 되는데 이때 아직 함이 100%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승조원도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조선소 인근에 아직도 독일 항공대의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영국 해군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동부 해안의 러사이스로 옮겨 그곳에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수병들과 함께 조선소 노동자들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러사이스에 도착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3월 31일에 완공되는데 이때도 완공 시 이루어져야 할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생략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영국은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독일 해군은 1940년 8월에 4만톤급 전함 비스마르크를 취역시켰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 완공 한 달 전에 다시 전함 티어피츠를 취역시켰습니다. 영국 해군은 6개월 전에 취역한 킹 조지 5세 함과 더불어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비스마르크와 티어피츠의 대항마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고, 그런 이유로 무리를 감수하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서둘러 추격시킨 것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포함한 킹 조지 5세급 전함들은 전부 여기 보이는 14인치 주포를 장착했습니다. 킹 조지 5세급의 라이벌인 비스마르크와 티어피츠는 15인치 주포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도 15인치 주포를 설치할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함의 무게를 줄일 필요성 등으로 결국 군축 조약 당시에 설계한 대로 14인치 포를 주포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14인치를 15인치로 바꾸면 약 18개월의 지체가 생기는 것도 한시가 바쁜 영국 해군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킹 조지 5세급은 이렇게 14인치 포를 앞부분에 4연장 포탑 하나, 바로 뒤에 2연장 포탑 하나, 그리고 함의 뒤에 4연장 포탑이 또 하나 있어서 14인치 포를 총 10문 장비했습니다. 원래는 4연장 포탑을 3개, 그래서 총 12문의 14인치 포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35,000톤급에는 무리여서 가운데 포탑에서 2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주포탑 설치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져서 완공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1941년 4월 27일이 되어서야 전체 주포탑을 이용한 훈련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킹 조지 5세급 전함들은 여기 보이는 5.25인치 포를 2연장으로 8개, 총 16문 장착했습니다. 이 포는 최대 양각이 70도여서 대함, 대공용으로 전부 쓸 수 있었으나 동작 속도가 느려서 최신 항공기를 상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총 10만 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었으며 최고 속도는 이전의 넬슨급보다 훨씬 더 빠른 28노트, 시속 약 52km를 달성했습니다.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보일러의 이 부분으로 물을 집어넣고 이쪽으로 증기가 빠져나오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킹 조지 5세급과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대공 방어 및 장갑 등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포가 완전히 장착된 1941년 4월 27일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역사에 남은 해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잠재적인 적이었던 독일 전함과의 전투였습니다. (1941년 5월 22일)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영국이 자랑하는 순양 전함 후드, 그리고 다른 6척의 구축함과 함께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가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비스마르크는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겐과 함께 대서양으로 향했는데 대서양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수송선단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은 대서양으로 향하는 항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는데 독일에서 출항해서 영국 바로 위로 돌아 대서양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함대는 더 안전하게 멀리 돌아서 대서양으로 나가기로 결정했고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사이의 바다인 덴마크 해협을 이용하게 됩니다. 영국 함대는 독일 함대의 예상 진로를 정확히 파악했고 아이슬란드 남쪽 해상을 통해 덴마크 해협을 내려오는 독일 함대로 다가갔습니다. 영국 함대와 독일 함대는 대략 이 지점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이날이 1941년 5월 24일이었고 후드, 프린스 오브 웨일즈 등 영국 함대가 비스마르크, 프린츠 오이겐과 벌인 해전을 덴마크 해협 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5월 24일 새벽 5시 53분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약 24km 거리에서 비스마르크에 사격을 가함으로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몇 발의 명중탄을 비스마르크에 안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포에서 계속 고장이 발생해 효과적인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사이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은 후드와 계속 포격을 교환했습니다. 5월 24일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비스마르크의 15인치 포탄 한 발이 후드의 명중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은 5월 23일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후드를 찍은 것인데 이것이 순양 전함 후드를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함장이 존 리치 대령이었는데 이 사람은 후드의 명중탄이 장렬하고 대폭발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자기 기억을 되살려 그 장면을 스케치로 남겼는데 바로 위 그림과 같습니다. 비스마르크의 15인치 포탄이 후드의 장갑을 관통해서 탄약고가 유폭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후드는 두 동강이 나서 폭발이 일어난 지 3분 만에 침몰했고 지휘부 전체를 포함해 총원 1418명 중
1415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그림은 후드가 침몰할 때의 상황을 그린 것인데 침몰하는 후드의 앞에 있는 함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입니다. 후드가 침몰한 후에도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계속 교전했는데 비스마르크의 15인치 포탄 4발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 명중했으나 그중 3발이 불발탄이어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침몰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전 6시 5분 리치 함장은 전장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정하고 연막을 피우고 일단 전장을 벗어났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순양함 2척과 함께 비스마르크를 쫓았으나 결국 후드의 복수를 하는 데는 실패하고 다음 날인 5월 25일 아이슬란드로 향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는 이 전투에서 13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스마르크도 결국 무사하지 못했는데 후드의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든 영국 함대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프랑스로 피신하던 중 북대서양에서 5월 27일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200명이 넘는 비스마르크 승조원 중 11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덴마크 해협 해전과 비스마르크의 마지막 전투에 대해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태평양 전쟁 내용으로 접어들기 전에 구독자 요청으로 만든 영상들입니다. 채널 홈페이지에서 비스마르크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초창기에 만든 것이라서 음질이나 여러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게는 매우 아쉬웠던 덴마크 해협 해전이 끝났습니다. 이 해전에서 살아남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이후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데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아시아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포함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